진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의 일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한국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기초 적응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도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수사가 중개업자의 구속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구속된 업자의 추가 수사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 비행장 반환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역의 수건이라며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뿔난 농민들이 인삼밭을 갈아엎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7명, 음성 5명, 진천 2명, 보은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594명, 누적 사망은 74명입니다. 진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일상이 오늘 언론에 부분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줄 서기, 시간 지키기,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한국 사회 기초 적응 훈련부터 받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한국에 정착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이 진천 임시생활시설 운동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부받은 장난감을 타고 놀거나 히잡을 쓰지 않고 공놀이하는 여자아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성인 여성들은 천막 아래 모여 대화를 하거나 산책을 즐기며 바람을 쐐니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난 주말부터 제한적인 야외 활동이 허용되면서 심리적 안정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خود ما اطفال ما بسیار در خطر در نگرانی بودیم و هم فعلا بسیار به خیال راحت بسیار آسوده کلگی خیلی خوش هستند فامیلا اطفا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초 적응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낯선 한 줄 서기부터 시간 지키기,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한국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공 질서부터 익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와 같이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을 서면서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을 출석 체크를 하게 되는데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온 특별기여자 대표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일자리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ما در قسمت تعلیم اولاد ما اولادای ما بر اطفال ما می‌خوایم بر ما کمک کنه شرایط کار بر ما مساعد بسازند در ارتباط وظیفه‌ای که داریم تجربه‌ای که داریم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연령별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사회 질서, 금융 교육까지 5개월간 종합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제3국으로의 희망을 밝힌 기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교육을 마친 뒤엔 각자 자립해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별 납품업체들과 도교육청 사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업자가 구속되면서 도교육청과의 연루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청이나 김병우 교육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의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업자가 지난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납품업체, 브로커, 전 도교육청 간부,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인물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 중 1명을 구속한 것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업자는 개별 기자재 납품업체들과 교육청 측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 수사는 지난해 청주의 한 시민단체가 김병우 교육감을 청주지검에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단체는 김 교육감이 당선 이후 6년간 2천억 원 넘는 금액을 분야별로 특정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제3자 단가 계약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력 입증을 한 거죠. 자기들끼리 그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따지니까 100이라고 그러면은 30%를 네가 먹고 70%는 교육감 수준으로 들어가야 된다. 변호사비도 있고 그러니까. 업자와 도교육청과의 연관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앞서 의혹을 제기한 단체 관계자 3명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충청북도 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 측은 납품 시스템상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며 연루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설령 브로커 수수료가 문제됐더라도 이건 업자들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브로커가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는 알 수는 없거든요. 업자들 간에 일어난 일이지 이게 뭐 마치 저희가 뭐 개입을 해서 저희나 뭐 교육감님이 개입을 해서 그 특정 뭐 브로커나 아니면 다른 업자들한테 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구속된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향방과 수사 확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최근 정책 연구 용역 관리 부실에 관한 저희 MBC의 연속 보도 이후 청주시에 이어 충청북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정책 연구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연구 용역을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용역 평가 보고서와 활용 보고서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연구 용역 관련 문서는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과 서식이 달라 서식 변경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삼 재배 농가들인데요. 거래 시장이 막혀 인삼 가격이 폭락하자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은의 한 인삼밭. 농민들이 애써 키운 인삼을 바닥에 집어던집니다. 이번에는 트랙터 석 대가 인삼밭을 갈아엎습니다. 3년생 인삼밭 10,000제곱미터가 금세 쑥대밭으로 변합니다. 인삼값이 폭락해 키울수록 손해만 쌓이자 아예 농사를 포기한 겁니다. 뿌리째 뽑혀나간 인삼을 손에 쥔 농민은 속이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3년을 더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비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밭 임대료도 안 나오고 제 인건비도. 김 씨가 인삼밭을 갈아엎는 현장에는 전국의 인삼 농가 40여 명이 모여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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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삼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며 생존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인삼 업체마다 재고가 쌓여 판로까지 막혔다며 정부에 수매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재고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수매를 이번만큼이라도 예를 둬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안 되면 농업 중앙회를 통해서라도 좀. 농식품부는 공급 과잉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도 인삼공사와 농협을 통해 수매를 늘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단기적인 충격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수삼에서 이제 제품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수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과잉돼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 올해 인삼 10뿌리 도매 가격은 13,000원 선,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7,000원 선보다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수요 감소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 과잉이다. 가격 하락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면서 대책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주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는 2024년까지 충주시 중앙탄면 용전리와 하구암리 일원에 2,875억 원을 들여 169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SPC, 즉 특수목적법인 출자 비율은 HDC 현대산업개발 27%, 충주시 24%, 대흥종합건설 23% 등이며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만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습니다. 70년 전 들어섰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주변이 도시로 둘러싸여 버린 군사시설, 제천비행장 이야기인데요. 이젠 역할을 다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는 시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반대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하교를 앞둔 점심시간, 철문을 넘어 대기 장소로 학원 버스와 학부모 차량이 속속 도착합니다.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군사훈련 시설인 공군 비행장입니다. 학교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 등하교 시간 혼잡을 덜기 위한 대기 장소로 쓰도록 국방부가 허용해 준 겁니다. 이렇게 매일 등하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건 지난 45년 동안 비행기가 뜨고 내린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행장으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활주로 좌우로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들어서면서 이미 도심 한복판이 돼버려 주민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비행장이라 해놓고 이게 딱 이래놓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문 닫아놓으면 차도 못 오고. 축구장 20개 크기 활주로엔 삭막함을 덜려고 제천시가 꽃도 심었고 시민들의 산책로로 또 관광지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민 공간으로 깊숙이 자리 잡아 이젠 비행장을 돌려받자는 10만 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군사시설 용도만 폐쇄되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도 차세대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 시민들한테도 쾌적한 공간으로 편리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 심는 데 걸리는 행정 절차만 2달가량. 번번이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천시도 반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지역 명소로 가꾸고 싶어도 언제 어느 지점에서 촬영했는지조차 모르고 알더라도 시설물 하나 못 세운다는 겁니다. 충주 비행장, 원주 비행장이 30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조건에 있는 비행장이라는 것들은 아마 인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곳에 대체 비행장을 만들 경우 생길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에다 비행장의 용도 폐쇄 등 유무상 양효 등 행정 절차가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전쟁이나 나면 필요하게 쓰잖아. 나라를 위해서도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 제천시는 지금의 시민공간 이용의 전제는 수많은 허가 절차에 있다며 여야를 떠난 수건 사업인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쟁점화하는 일은 당연한 절차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필요한 기지로 제천 비행장을 논의할 것인지 국방부는 정확한 일정과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의무경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 모 경찰서 소속 순경에 대해 과거 해양경찰 근무 시절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순경은 당시 자체 감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 의경이 전역 이후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최근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순경은 지난해 해경 퇴사 후 외국어 특채로 충북경찰에 임용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이 LNG 발전소 건립 저지를 위한 충청북도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 등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종 지사가 선언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기존 LNG 발전소 퇴출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발전소 건립부터 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도의회에서 이시종 지사가 LNG 발전소 퇴출을 포함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지지한다고 한 데 따른 대응 성명입니다. 청주 사직 2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불법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주시에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직 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 측이 조합원 모집이라는 문구도 없이 아파트를 광고해 미자격자까지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신고된 광고의 문제점을 확인해 조합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며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거점이 될 충북국제개발협력센터가 청주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외봉사 기획은 물론 기업들이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관련 스타트업도 발굴하게 됩니다. 충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강원, 인천, 대구, 전북, 제주에 이어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은 올해 3조 7천억 원 규모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중학생의 유족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피해 중학생 부모는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피해자인 두 아이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찾는다며 보낸 2달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번에는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예전 인기방송 프로그램 전설 따라 삼천리의 작가인 고 구석봉 시인의 문학자료 300여 점이 영동군에 기증됐습니다. 구석봉 시인의 아내인 배우 최선자 씨는 오늘 영동군청을 방문해 구 시인의 문학 업적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육필원고와 저서, 사진 등 339점을 기증했습니다. 고3 시절 6.25의 아픔을 다룬 시 100년 후에 부르고 싶은 노래로 학원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구 시인은 MBC의 장수 인기 프로였던 전설 따라 삼천리도 집필했습니다. 영동군은 기증받은 자료를 영동문학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제행사 의정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대회 기간 선수와 관람객, 자원봉사자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후보 도시는 유치 희망 지역들의 제안서 등을 바탕으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서 내년 1월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천시와 괴산군이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제천시는 명절 전후로 목욕업소를 이용하려는 시민과 외지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욕업소 20곳의 규모에 따라 1,000장에서 3,000장씩 모두 44,000장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장씩 모두 40만 장의 마스크를 읍면사무소와 이장을 통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